방금 박영식 평론가가 얘기한 네. 그 내란 잔당을 척결하기 위해서 네네. 저도 절대 용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네네네. 이 내란 특검법이 그러면 어쨌든 가동이 돼야 된다. 네네. 늦게라도 네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안에 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정진석을 포함한 참모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뭐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그렇다고 또 사의를 안 받겠다. 아니 나는 그만둘 거다. 뭐 진실 공방을 또 하고 결국엔 또 다시 돌아오고 사실 국무위원이라는 게 매일같이 대통령과 자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한번 불러서 통해서 불러가지고 네네. 얘기 나누고 네. 또 보내고 네. 그런데 항상 옆에 있는 게 네. 비서실 사람들이죠. 참모들이잖아요. 전혀 연관이 안 되어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데 좀 어떻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네. 저도 이 대목에서는 조금 이제 천천히 말씀을 좀 천천히. 드릴게요. 아, 신원식 안보실장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네, 참고인 근데 조사. 신원식 안보실장이 정말로 몰랐을까 하는 거. 뭐 신원식 실장하고 김용현 장관하고 무슨 대판 싸웠다 뭐 그런 미담 기사들만 신원식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믿을 수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지금 비서실장이 몰랐다. 이것이 지금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제가 이제 곽정근 사령한테 들은 것은 올 5월달, 10월달, 11월달에 세 차례의 대통령과의 사령관들 간의 그 소위 모임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됐다. 심지어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달부터 그러한 조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1년 이상 준비된 그런 비상계엄이거든요. 그런데 1년 이상 냄새를 피웠는데 그 냄새를 유독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그 정진석? 정진석 네. 비서실장 네. 자주 안 쓰는 이름이라 인물이 또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요즘에 네. 나오는 인물들이. 몰랐다. 웃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김태효 와, 안보실 맞아요. 2차장인가 1차장인가 뭐 하는 분 있잖아요. 늘 대통령의 안보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탑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과연 몰랐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과거의 특검 한 12번째, 13번째 특검이 있었는데 특검들은 소위 면죄부를 주는 즉 권력과 야합을 해가지고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주는 즉 무혐의를 주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도입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특검들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특검은 이미 검찰이 80% 이상 수사를 했고 경찰 국수본도 수사를 했고 맞아요. 공수처도 뒤늦게 공을 넘겨받아가지고 양쪽으로 또 공을 넘겨받아 지금 수사를 해요. 네. 그러면 공수처가 이걸 갖고 있다가 10일이냐 20일이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지금 10일설이 더 다수설입니다. 구속 기간이 구속 기간 네. 10일. 그럼 그러면 공수처가 10일, 검찰이 10일 이렇게 아닙니다. 한다. 검찰은 20일을 주장할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네. 이런 경우는 사법경찰관, 공수처의 검사가 넘긴 것을 사법경찰관이 넘긴 거로 주장을 해가지고 한 차례의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일. 네.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에 대한 기소를. 저 특검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 앞으로 한 달 내에 내일 모레 구속된다고 보고 한 달 내에 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특검이 아무리 빨라도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이것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제가 한 1월 5일 내지 1월 10일이면 특검이 개시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잔불 제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특검이 왜 필요하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세 개의 수사기관들이 특히 검찰이 넘겨받아가지고 공수처에서 넘겨받아가지고 이것을 그냥 만지작만 거리고 또 유야무야 한다든지 또는 기소를 뭐 이상한 형태로 하려고 한다든지 이것에 대한 소위 예방 효과, 경고 효과, 그것이 미꾸라지 매기 효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특검이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기소를 하면 특검은 이중 기소를 못 해요. 옛날은 그렇죠. 검찰이 봐준 거를 기소하는 차원이니까 특검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이중 기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잔당 제거, 잔불 제거용 특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소를 설사 했다 하더라도 이중 기소는 못하지만 그 수사하는 과정, 검찰의 수사하는 과정, 공수처의 수사하는 과정, 경찰 국수본이 수사하는 과정에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네. 부분. 수사기관을 다시 리뷰하는, 수사기관을 다시 수사하는 그 이 과정을. 지점이 특검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검이 도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특검이 출범이 되면 검찰이 더 긴장을 하고 더 확실하게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견제 역할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하고 이 특검은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 기소는 못하지만 이 잔당 제거하는 데는 또 역할을 하면 된다. 뿐더러 기소를 했지만 그 조서 내용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면 중간에 무슨 이상야릇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기소를 했다고 해서 다 모든 게 면제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반복해서 볼 수가 있다, 리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특검의 기능으로서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 특검이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국힘이 지금은 협조를 안 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윤석열이 구속이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도 분명히 8표 정도는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요 특검이 가동이 되려면 네. 지금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같이 냈고 최상목이 2개를 거부권을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8표가 넘어온다면 그 계산이 어느 정도 됐다면 내란 본특검만 하는 게 전략적으로는 좋을까요?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이랑 같이 가는 게 나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지점이죠. 네. 지금 6개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아니죠. 한덕수 대행 때 6개 법안은 거부권을 한덕수가. 먼저 했었죠. 네. 그다음에 최상목 지금 대행이 2개를 쌍특검법을 지금 거부를 했죠. 그래서 현재 8개 법안이 지금 국회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8개가. 그랬을 때 일단 이 8개 법안을 한 통에 다 올릴 것인지가 하나 쟁점이 있고요. 6개 법안 따로, 다음에 쌍특검법 따로 할 건지 이것이 두 번째 케이스고, 아니면 쌍특검법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김건희 특검만.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분리해서 할 것인지 이게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주요 정치인들, 본인들의 심지어 문제니까. 단체장들까지도 네. 해서 소위 명태균 게이트에 지금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그 부분까지도 보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지점은 전략적으로 지금부터 답을 알려주면 안 된다. 답을 알려주면 안 답을 그렇죠. 그거는 윤석열이 하는 짓이니까. 오케이. 그럼 저도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여쭙지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